이번에 헬스클럽 등록하고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강보조식품을 해외 구매를 했는데요. 알파리포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통관 불가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따져보니 해외 어느 나라도 딱히 우리나라처럼 제재를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약품에 깐깐하다는 미국이나 캐나다, 또 유럽, 일본 어디서도 다 손쉽게 구매 가능한 제품이 이 알파리포산 성분이라는데 왜 유독 한국만 통관 금지일까요?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해외 선진국 국민들은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손쉽게 구매하는데 알파리포산이 혹시나 치료자로 쓰여서 그런가요? 아니면 제약회사 로비 때문인가요?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해외 직구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더 웃긴 건 개인으로 하는 해외 직구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쇼핑몰, 예를 들면 쿠땡 같은 데서 똑같은 제품을 더 비싸게,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 뽀얀 가족 여러분, 팔아 제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개인이 하면 통관금지인데 저런 쇼핑몰 같은 데서는 버젓이 팔고 있다는 소리, 이거 세관에 뇌물로 통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강하게 의심을 표해 주셨고요. 제가 통관금지 문자를 받았을 때 쇼핑몰 구매 후기를 찾아보니 제품을 잘 받아서 잘 복용하고 있다는 후기가 달려있다는 걸 보고 더 열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 이분 지금 단단히 화가 나셨거든요. 저희가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알파 리포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치옥트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사용을 하는 그 의약품입니다. 의사가 처방을 할 수 있는 약이고, 우선은 그 저공증이 있어요. 사실 이 알파 리포산은 일반적으로 허가된 사항은 격심한 육체 노동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치옥산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악읍성 괴사성 내척수염, 아니면 스트랩토마이신이나 가나마이신에 의한 중독, 그리고 내성 난청, 당뇨성 다발 신경병증의 완화, 이런 목적으로 허가가 돼 있는데 주 사용처는 틀리잖아요. 허가 외에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알려진 게 피로회복, 피부 항노화, 미백, 체지방 감소 등의 것들이 있거든요. 체중 감소가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먹는 겁니다. 소위 이게 신데렐라 주사 용제로는 신데렐라 주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요? 예. 이분이 헬스클럽 운동 시작하면서 요거를 살라고 하셨다는 걸 보니까 체중 감소 역시 그런 식으로 또 쓰이는군요. 그래서 미용 목적으로는 영양주사로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의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는. 네. 제가 이걸 이번에 그 리뷰 논문을 쓰면서 얼마나 그러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별로 연구가 없어요. 일부 그 2004년에 아산병원에서 이 알파 리포산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 모 교수님이 체중 감소나 아니면 식욕 억제 효과가 있어서 비만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더 인기가 많아졌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임상시험의 스터디는 비만한 중국이 대상으로 한 단기 투여 검사, 그때 일부에서 지질 개선이나 인슐린 민감성이 호전됐다는 보고가 유일하고요. 다만 부작용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백반증이나 피부 위축, 가려움증, 발진, 아나필락시스 쇼크, 심계항진, 어지럼증, 두통, 식욕부진, 오심설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세관에서는 이런 의약품이 통과될 때는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구매하는데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신 교수님 말씀해 주신 부작용 중에 나머지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참으면 넘어가겠지라고 싶지만 백반증은 좀 그렇지 않나요? 피부 색소가 파괴돼서 그냥 하얀 점처럼 이렇게 점점 번져지는 거잖아요. 제 친구 하나가 백반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얼굴 부위에 백반증이 생기는 바람에, 더군다나 여자애인데 화장으로 잘 가리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치료가 좀 어렵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 주사가 사실 항산화 효과로서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미백 효과나 아니면은 그런 식욕 체중 감소 이런 거, 체지방이 분해될 거라는 기대로 쓰기는 해요. 미백 효과를 기대했더니 백반증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럼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작용 사례가 흔하지는 않은 부작용 사례인데 일부 보고가 되고 있다 정도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려해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사실. 빙고.
그런 면에서는 그 안전하게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사실 알파 리포산은 아직까지는 비타민 재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은 왜 통관이 되는데 알파 리포산은 통관이 안 되냐고 클레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부류 체계가 다르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그러면은 일반 쿠땡에서는 하느냐? 그러게요. 그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남 기자가 뭔가 한참 조사를 다음에 하던데. 확인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알파리포산 말고도 이게 비슷한 게 멜라토닌 같은 경우에 그래요. 식약처에 그 건강기능식품으로 좀 허용을 해달라. 지금은 아마 처방전이 있어야 처방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문의약품이라. 전문의약품이랍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민원이 많았거든요. 뭐 신문고에도 올리고 그랬는데 채택하지 않았어요. 그런 민원을. 이것도 사실 알파 리포산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멜라토닌은 직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의약품으로 되게 비싸거든요. 한 알에 1,400원 돼요, 이거는? 예. 멜라토닌은? 그래서 그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을 덜 하기 위해서는 조금 구매를 해갖고 먹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용량 상관없이 직구가 다 된다고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보면 그 외국의 일반 미국이나 이런 약국에서 파는 멜라토닌 양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더블 용량 같은 게 좀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본인이 적당히 알아서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의약품의 분류에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알파 리포익 사실 저도 써봤는데 별 그런 부작용은 사실 못 느꼈거든요. 뭐 그렇게 좋아진다는 느낌도 못 들었고 뭐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느끼지는 못해요. 사실 네. 그 건강보조식품, 뭐 비타민 제제를 포함한 그런 제품들의 특징이 그거 아닌가요? 딱히 좋아지는 것도 모르겠지만 그다지 부작용도 모르겠는 것들이 그런 부류로 이제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알파 리포산 같은 경우는 이분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멜라토닌도 그렇고 이 알파 리포산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냥 손쉽게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개인 소비자가 구매하는 것도 또 해외 직구로 하는 것도 이렇게 막아놓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믿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미국의 어떤 주는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하는데 그 마리화나 쓰는 건 뭐 괜찮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 정도의 차이 있잖아요. 마리화나는 환각 효과도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 나라마다 그 의료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데요. 사실 미국은 의료의 접근성이 매우 어렵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나올 정도로 뭔가 감기로 병원 가기 힘들 거거든요. 가서 $100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상 뭔가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일반 의약품, 타이레놀, 에드빌,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약들을 좀 쉽게 많이 풀어놓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의원이나 아니면 약국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 슈퍼에서의 일반 의약품 판매까지도 되게 제한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각 나라의 의료의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약품 분류 체계에 있어서 전문 의약품을 할 거냐, 일반 의약품을 할 거냐, 아니면 건강 보조식품으로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지금 알포 리포산은 그 허가 사항이 전문 의약품으로 돼 있어서 아마 그렇게 좀 스트릭트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것이 좀 더 오프라벨 사용이 상용화되고 대중화되면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의약품 분류 체계에서 재고를 해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있고 논의가 좀 되어야지 진행이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남 기자님, 네. 이 시점에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 개인 해외 직구는 통관 금지를 시켜놓은 상황에서 쿠땡이라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직구로는 이 알파 리포산을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보니까 저도 지금 찾아봤는데 잘 먹고 있다는 구매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쿠땡을 통해서 통관시켜가지고 알파 리포산을 먹는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그리고 이게 쿠땡조차도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판매한 사람은 그게 저촉이 될 수 있는데 그걸 구매해서 먹는 사람이 약사법 위반으로 걸리진 않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것도 제가 다시 확인은 할게요. 근데 판매는 그 전문의약품을 이런 식으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건 약사법 위반인데
구매 구매해서? 대행을 하는 건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구매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긴 하죠. 네, 최종적으로는 구매 대행?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이거는 제가 식약처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근데 이걸 먹는 사람들까지 뭔가 뭐 벌금을 내야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던 그런 건 걸로 아니지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문의약품 그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그런 거 취재했을 때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네네. 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남 기자가 추가 취재를 해서 다음 회차에 통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반 얘기들을 좀 더 추가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근데 아까 신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제 이걸 드시고 싶은 입장에선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긴 한데 진짜 그 편의점에서 어떤 약을 더 팔 것인가,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게 하자 그러면서 약품 하나 둘 늘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막 제약협회 뭐 온갖 단체들 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로비와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임 원장님 왜 그러세요? 네? 많이 힘드셨어요. 절레절레 뻔하면서. 짐 갖고 절레절레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또 이제 관리하는 이 전문의약품 관리하는 쪽에서는 아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이거 허가를 해주는 식약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불편함은 있으시겠지만 너무 이렇게 분노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분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서. 사연 읽으면서 계속 느껴지죠. 네네. 맞아요. 그 옛날에 바카스가요. 네. 편의점에 나오나요, 요즘에? 바카스가? 편의점에서 본 적 예, 있어요? 있어요. 저는 설명서는 봤는데 바카스는 못 봤어요. 판매해요. 예전에는 약국에서만 팔았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장 판매가 많은 약이 바카스거든요. 약국에서 가장 많이 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판매고가 높은 금액, 총 판매 금액이 가장 높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게 바카스였어요, 옛날에. 바카스 제조하는 제약회사가 이걸로 먹고 살죠. 네. 근데 이 바카스를 편의점으로 이동해서 판매대를 확장을 하려고 할 때 수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또 약사회부터 뭐 의사회. 편의점에 지금 약 놓는 것도요. 그거를 한 품목을 놓기 위해서 수많은 암투와 뭐 그러니까요. 이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 모르실 겁니다. 이게 무슨 공청회가 몇 번이 열립니다. 그냥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 나라에서. 여튼 우리나라에서 그렇긴 한데 바카스를 편의점에서 팔게 된 그 제약회사는 쾌재를 불렀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 약이 바카스라는 이 약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먹으면 뭔가 달라진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럼요. 예. 기운이 나. 그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카스를 외국 사람이 보고 이런 영약이 어딨냐라고 해서 외국으로 가져가서 만든 게 레드불 계통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저는 진짜 궁금한 게 그들이 바카스를 보고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들이 태국에 있었던 어떤 에너지 드링크를 보고 우리가 따라한 걸까요? 좀 뭐 그런 루머가 있어요. 저 에너지 드링크의 어떤 시발점은 바카스였다. 여기다 탄산만 넣은 거다. 그 다음에 근데 정말 카페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바카스에도? 뭐 카페인하고 뭐 타우린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구연산이랑 뭐 그 금원산 바몬드인가요? 네네. 그것도 꽤 판매량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산 바몬. 저는 제가 남미 출장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페루에서는 콜라를 안 팔아요. 대신 잉카콜라라고 자체 브랜드를 팔아요. 마치 우리나라 815 콜라 있었던 것처럼. 근데 잉카콜라가 사봤는데 색깔이 콜라색이 아니에요. 노래. 마치 이 바카스처럼. 먹어봤는데 맛은 약간 환타 비슷한 약간 시큼한 맛이 나기는 해요. 그런데 먹고 나면 잠이 안 와. 그리고 근력도 한 두세 배 증가하는 것 같은 느낌. 제가 저번에 그 남 기자하고 신 교수님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 페루 일본 대사관 인지 사건 때 이거 먹고 내가 5일 밤을 샌 거예요. 잉카콜라를 먹고. 알고 봤더니 이 옛날에 페루 지역에서 그 무슨 코카인 잎? 아니, 코카인 잎인가? 그런 그 약초 잎이 있대요. 그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대요. 그거를 조금 잉카콜라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엄청나게 페루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그냥 국민 음료가 됐는데 저는 여기에 틀림없이 약효 성분이
들어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제 몸으로 임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이게 하여튼간 약성분이 많아서 이거를 제가 먹고 나서 너무 효과를 느껴서 같이 갔던 PD나 이런 그 현지 코디네이터한테 이거 우리나라 수입해서 팝시다. 이거 수입해서 팔면은 그 수험생이나 아니면 야간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제격이라고 했더니 뭔가가 걸려서 이 성분 중에 뭔가가 걸려서 수출도 안 된대요. 수출도 안 된다. 잉카콜라요? 잉카콜라. 나 직구 한번 해보고 싶다. 도대체 어떤 성분이? 그러게요. 직구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벌써 이게 한 20년 전이어가지고. 아무튼 사람들이 잠을 안 자면 국가 경쟁력에서 예. 뭔가 활성화가 일어나고 발전이 될 것 같은. 예.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팔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페루의 잉카콜라. 코카콜라가 잉카콜라를 인수했다네요. 아 진짜? 네. 언제? 잠깐 연도까지는 안 봤어요. 역시. 역시 예. 사업의 귀재 코카콜라. 그렇군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바카스 얘기. 네, 바카스 얘기. 약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약국에 이제 편의점에 약을 놓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이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왔네요. 잉카콜라까지. 잉카콜라가 한때 우리나라에 세입이 됐었네요. 아 진짜? 네, 네, 됐었대요. 내가 지금은 중단됐는데 네. 2013년 3월부터 2015년 말까지 시중에 판매가 됐었답니다. 오, 제가 먹었던 건 1990 몇 년이기 아유, 때문에. 90년대 얘기를 인지하고 계세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때 그 당시 너무 확연하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수출하는데도 뭔가 걸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수출마저도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시 수입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매는 어쩌려나 모르겠네요. 여튼 궁금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